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박사 인사드립니다. 저번 달에 K원전이 체코에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소식 다들 기억하시나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이기에 완전히 수출 성공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거의 확실시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원전의 기술 이전 권한이 없다며 체코 정부의 진정서를 넣는 조금은 추태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원전 수출 관련된 일자리 운운하며 한수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반발하면서 직접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우리나라 한수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하여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한 APR-1000,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자신들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에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2년에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려고 하는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며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만 보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엄청난 기업이 압력을 가해서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업은 옛날에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긴 했어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세계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의 반이 웨스팅하우스가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전 산업의 선두 주자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본부의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원전도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이에요. 원전 산업 이외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주방용 가전 제품들을 만들기도 했고, 무려 아폴로 11호가 달의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가져간 캠코더를 만든 회사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마탱이가 간지 오래입니다. 잘 나가는 시절에 욕심을 부려 여러 삽질을 거하게 해대다가 79년에 터진 오일 쇼크와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가뜩이나 불필요한 사업 확장에 의한 피해, 미국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게 되자 급격히 자금난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다 버티지 못하고 99년에 영국의 BNFL이라는 회사에 매각이 되었다가 2006년에는 도시바에 매각이 되고 2018년에는 캐나다의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에 팔려가게 됩니다. 참고로 도시바는 큰맘 먹고 웨스팅하우스를 매입했는데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와 분식 회계를 저지르는 뻘짓을 벌이다가 작년에 상장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여튼 이렇게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던 웨스팅하우스는 솔직히 자기들의 힘으로 원전을 짓기엔 현재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만에 새로 지어진 보글 3호기, 4호기 올해 첫 상업용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2009년에 건설을 시작한 이후 무려 14년이나 걸렸고, 그동안 비용 급증과 건설사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합니다. 그나마 건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원전 지원이 들어가서였지, 미국의 대표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을 효율적으로 짓지는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수출하는 APR-1000이라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설계와 궤가 다르기는 하답니다. 여기 APR-1400 원자로의 개념도, 참고로 APR-1000도 비슷해요.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의 개념도를 가져와 보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증기 발생기, 스팀 제너레이터가 2개지만 웨스팅하우스는 4개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해결료 다발들이 뭉쳐서 원자로에 장전되는 해결료 집합체의 구성을 봐보면 서로 많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어봉이 들어가는 워터홀, 그림에서 붉은색 화살표로 나타낸 영역이에요. 이 크게 존재하는 반면 웨스팅하우스의 해결료 집합체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워터홀이 여러 개 존재하는 구조를 가져요. 그러면 어째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존재하였던 원전 기업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는데, 이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에 매각이 되어서 그래요. 참고로 우리나라 한빛 원전 3, 4호기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전수받아 지어졌답니다.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던 BNFL이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회사도 매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세트로 들고 다녔는데, 이때부터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웨스팅하우스에 흡수가 되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다른 기업에 팔려갈 때 같이 팔려가게
하게 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션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유권과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원전을 지을 때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은 우리나라가 단언컨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수원 이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 KPS 등의 회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구질구질하게 딴지를 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입장에서도 굳이 더 비싸고 공사도 오래 걸리는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와 공조하고 있고 체코는 한수원 원전 수주의 경쟁사 이의제기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기에 체코 원전 수주에 빨간불이 들어설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뽀찌 달라고 땡깡 부린 주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 및 시공 기술력이 부러움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웨스팅하우스가 뭐라 하건 체코 원전 수출에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